자, 행위시법주의 예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2항 3항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조문들입니다. 별표 한번 쳐보시고요. 이 조문 자체가 시험에 엄청나게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1조 1항을 배웠잖아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의 예외입니다. 자,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형이 국법보다 경한 때 동그라미 2번, 그랬을 때는 빨간색으로 신법에 따른다. 신법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무슨 얘기냐? 노트 펴볼게요. 노트 5페이지 펴보세요. 아니, 그 앞에 4페이지 펴보세요. 4페이지 제가 문제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문제점에서 뭐라고 했나요? 자, 갑이 범죄 행위 시에 A라는 법률을 위반을 했다. 근데 재판받던 도중에 법이 변경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폐지가 되거나 2번 감경되거나 3번 유지가 되거나 4번 가중되었다. 그랬을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을 때 그 신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재판할 때 국법과 신법 중에서 어떤 법을 갖고 재판할 것인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요 1번, 2번, 1번이 뭐예요? 1번이 폐지가 되었을 때 2번이 감경되었을 때 그랬죠? 그렇죠? 요 두 가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5페이지 와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조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형이 국법보다 경한 때에는 그랬죠? 요 두 가지일 때는 신법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1번이 있고 2번이 있잖아요. 그쵸? 폐지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감경되었을 때, 그쵸? 요 두 가지는 뭐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까? 불리하게 바뀌었습니까? 이 두 가지는? 유리하게 바뀌었죠. 그쵸? 국법보다 유리하게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는 요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는 신법에 따른다. 신법에 따른다. 그러면 신법에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폐지가 되었으면 폐지된 대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재판받을 때 갑이라는 사람을 재판을 받고 적용할 법을 찾아봤는데 법이 폐지가 되고 없어요. 갑에게 벌을 내려야 되는데 법을 내릴 수 있는 법이 폐지가 됐다니까요. 그때 무슨 판결합니까? 면소 판결한다. 그쵸? 우리 형사법 326조 나와 있죠? 면소 판결 사유, 확사, 공패. 패가 바로 뭐예요? 법률 규정이 폐지가 되었을 때 그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 면소 판결을 때린다 하는 것이죠. 무죄가 아니고 면소 판결 사유입니다. 그럼 이 감경된 건 어떻게? 감경된 것은 감경된 대로 처벌하면 되는 거죠. 신법에 따른다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신법은 재판신법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신법 즉 신법에 따라서 재판한다. 재판해보니까 폐지가 되었을 때는 면소 판결 때리는 것이고 감경되었을 때는 감경된 대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니까. 아시겠죠?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 반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형량이 신법과 국법의 차이가 없을 때 요 3번 사유. 그 다음에 형이 가중되었을 때 그쵸? 4번 사유. 요 3번과 4번 사유 같은 경우에는 1조 2항의 예외 1조 2항을 반대로 해석해버리니까 요 1번과 2번은 신법에 따라 재판했다면 3번과 4번은 뭐예요? 국법 갖고 재판하면 되겠죠. 그쵸? 국법이 뭔데? 행위시법주의에 따라서.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에 의한다는 1조 1항에 따라서 국법대로 처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3번, 4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법, 국법 갖고 여기서 재판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신법 갖고 재판하면 되는 것이다. 그쵸? 이 부분이죠. 이렇게 폐지가 되거나 감경되거나 했을 때는 요것이 신법이라고 그랬죠? 신법 갖고 재판하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작 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이 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 도중에 만들어진 법이지 정작 범죄행위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재판 당시에 존재했던 이 법을 가지고 범죄 행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시킨다. 이것을 소급표라고 불러. 소급표. 즉 신법의 효력을 범죄 행위 시까지 미치게 한다. 이것을 소급하여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급표는 뭐다? 신법의 소급표예요. 신법의 소급표. 소급표를 적용한다는 말은 신법을 갖고 재판하겠다. 신법주의, 재판신법주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반면에 자 3번과 4번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법 갖고 적용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 시부터 재판받는 도중에 여기서 개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구법 효력은 여기밖에 없어요. 구법 효력은 여기밖에 안 미치는 거예요. 재판할 때는 구법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재판할 당시에는 신법이 존재하지 구법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스톱되었던 구법 효력을 재판시까지 미치게 하겠다. 이것을 추급표라 불러요. 추급표. 그래서 구법을 적용한다는 말은 추급표를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법을 적용한다는 말은 행시법주의, 다른 말로 추급표를 인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세트니까 이 세트를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추급표는 구법을 적용한 것이고 구법은 행시법주의고 반면에 소급표는 신법을 적용한 것이고 재판시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세트로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와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방금 노트에서 그렸던 이 그림 있죠? 요 그림을 기본서로 오게 되면 이 그림 되는 거예요. 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아니에요. 이 그림은 저 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범죄 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중간 시점에서 법이 바뀐다. 1번, 2번, 3번, 4번으로 바뀔 때 여기서 요 1번하고 요 2번 같은 경우 요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서 재판하겠다. 그쵸? 그쵸?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되었을 때니까 이것은 면소 판결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밑에다가 CF 하시고 면소 판결 사유이지 무죄 판결하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자, X 하시고 무죄 판결까지 필기하시고 X 하시면 돼요.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없어요. 제가 독창적으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 다 베끼면 표절입니다. 이런 그림이 저한테 몇 개 있죠. 저 뒤로 가보면 몇 개 나오는데 그거 다 베끼면 안 돼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쭉 와보시게 되면 1조 2항 나와 있죠? 범죄 후라고 하는 것은 행위 종료 후 재판 확정 전까지를 말한다. 왜 갑자기 재판 확정 전이 나온가? 그건 사망 때문에 그래요. 사망에서 재판 확정 후라고 했기 때문에 사망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범죄 후라고 하는 것은 재판 확정 전까지를 말한다.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됐고 여기서 법률이 변경된다라고 했을 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 법 상태 전체로서의 법률을 말한다. 즉 형법뿐만 아니라 형법을 포함한 법률, 명령, 규칙 개정, 그 다음에 그 외의 이 법률들 있죠. 형사법들, 그런 개정된 법률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사법작용이 아니고요. 입법부에서 입법 활동으로 얻어진 입법작용의 제정, 개정, 폐지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이 판례도 출제 잘 되는 것입니다. 1번 출제 잘 되고 다 출제가 잘 돼요. 1번,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5번 전부 다 출제가 잘 되는 것들입니다. 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은 법률 변경이 아니에요. 이건 법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법대로, 종전법대로, 구법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누설한 군사기밀사항이 누설행위 이후에 평문으로 저하되었다. 파란색으로 평문저하 세모 쳐보시고. 평문저하가 무슨 말이죠? 그전에는 1급 군사기밀사항이었어요. 근데 군사기밀사항이었는데 군사기밀사항에 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1급 군사기밀로서 3년 동안은 군사기밀사항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누설했을 때는 관련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게 되니까 더 이상 1급 군사기밀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때는 누설했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법이 바뀌어서
법이 바뀌어서 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법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조 2항 적용될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서 여기서 법률이 변경이 되어서 1번, 2번으로 바뀌었을 때 신법대로 하는 것이지 법률 변경이 아닌 것은 1번, 2로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1조 2항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법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평문 저하되었다, 군사기밀이 해제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법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1조 2항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시법 적용 여부가 당연히 문제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법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도 수입 승인 조건의 변경이 생겼다. 조건의 변경이 생긴 것이지 법률 변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 후 형 폐지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즉 1조 2항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3번 보시게 되면 자, 기업회계 기준이 개정되었지만 뭐뭇의 개정 전에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할 사안에서 밑에 개정된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사기죄가 된다라고 여기까지는 뭐였어요? 형법 강론의 사기죄에서 배웁니다. 사기죄에서 여기까지가 사기죄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사기죄를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워버릴게요. 자, 사기죄에 해당하고 그 이후에 개정된 회계처리 기준이 실제 시행되었다 할지라도 그랬죠. 여기서 개정된 회계처리 기준입니다. 기준 세모 쳐보시고. 그렇죠? 이것은 기준인 것이지 법률 변경이 아니죠. 법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1조 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1조 1항대로 종전대로 처벌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4번을 보시게 되면 무단 반출한 물품에 대한 세율 변경이 세율이 100%였는데 개정으로 40%로 변경되었다 했을 때 세율 변경 세모 쳐보시고 이 법률 변경입니까?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종전 세율에 따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해야 됩니다. 적법에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빨간색으로. 이걸 위법이라고는 틀려요. 기출문제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종전 세율에 따라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틀렸다고요. 적법하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외국항 관리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거주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 출국할 수 있는 외국 여행 기본 경비가 증액되었다 했을 때 뭐죠? 해외여행 기본 경비가 증액됐다 했잖아요. 그쵸? 이것도 세모 쳐보시고 이것도 법률 변경에 해당한 것이 아니므로 역시 1조 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종전법에 따라서 1조 1항대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 말씀드렸듯이 면소 판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국법보다 경하했을 때 1조 2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가보시게 되면 형이 중하게 변경되었다. 그렇죠? 경중의 차이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죠? 신법이 아니죠. 그때는 1조 1항에 따라서 행위시법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게 뭐예요? 이퀄 국법이다. 1조 2항을 반대해서 한 것입니다. 이 판례 출제 잘 돼요. 그 다음 밑에도 똑같죠?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대요. 없으면 당연히 국법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밑에도 종전법을 적용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지만 현행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 밑에 결격사유에 해당했대요. 결격사유에 해당했대요. 그랬을 때는 어떤 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즉 반대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밑에 것은 집행유예 결격사유라는 것은 집행유예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적용하는 게 좋은 건가요?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않는 게 좋은 건가요?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게 좋은 거죠. 실형받는 것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전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그때는 뭐다? 신법이 아닌 구형법 동그라미 치시고 파란색으로 이것을 가지고 재판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예. 다음 두 번째. 형의 경중 판단입니다. 가벼울경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랬을 때 형법 제50조를 갖고 판단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50조 배웠죠? 배웠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50조 한번 적어봅니다. 사형
징역. 이게 1번이고, 그쵸? 2번, 3번. 3번은 뭐예요? 금고. 4번은요? 같이 따라 적으세요. 자격 상실. 5번은요? 자격 정지. 6번은 벌, 구, 과, 몰, 그쵸? 7, 8, 9. 벌금, 구류, 과료, 몰수. 그쵸? 이 순서대로 경중 순서가 정해지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2번하고 2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다음에 6번 벌금 동그라미 쳐보시고, 요 두 가지만 의의가 있습니다. 나머지 다 필요 없습니다. 자, 벌금은 상한 하한 있고 징역도 상한 하한 있죠? 그쵸? 자, 벌금은 상한이 얼마입니까? 징역은 상한이 얼마입니까? 하한이 얼마입니까? 배웠잖아요. 하한은 1개월이죠. 상한은요? 30년까지로 한다. 그쵸? 그쵸? 자, 벌금은요? 상한이 있고 하한이 있다 했잖아요. 상한은요? 제한 없어요. 하한은요? 5만원. 그쵸?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요, 징역 하한 1개월짜리가 벌금액 상한보다 높아요. 징역은 서열 2위예요. 벌금은 서열 6이고요. 벌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징역이 1개월보다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국법과 신법을 비교할 때 징역과 벌금을 비교하는데 여기서 비교될 형은 법정형입니다. 그리고 법정형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주형을 비교 판단하고, 주형은 징역 금고라 그랬습니다. 주형이 똑같았을 때 한해서 부가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양쪽에 엄마 아빠가 싸움을 해요. 근데 거기서 아들 딸내미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엄마 아빠 싸움하는데.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싸움을 했을 때, 똑같았을 때, 지쳤을 때 그 다음에 아들들이 와서 싸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징역끼리 싸움할 때는 벌금이 나오면 안 돼요. 벌금은 징역이 똑같았을 때 안에서 벌금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갑니다. 별표 쳐보시고. 출제 잘 돼요, 이 판례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형의 경중 비교는 원칙적으로 빨간색으로 법정형을 비교한다. 빨간색 동그라미 쳐보시고. 처단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원칙적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가장 중자입니다. 중자 동그라미 쳐보시고. 요 색깔 칠하세요. 요 색깔 칠하세요. 중자. 경자 아닙니다. 중자입니다. 법정형 놔두고 중자는 색깔 칠하셔야 돼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잖아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단 말입니다. 신구형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형을 가중 감경을 할 때는 형의 가중 감경을 한 후에 비교를 한다 그랬네요. 여기서 가중 감경을 한 이건 뭐예요? 했대요. 한 후에 비교하래요. 한 후에. 이건 뭔데요? 처단형. 어디까지나 이건 예외다. 예외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다? 원칙은 법정형의 원칙인데 예외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경찰 시험에. 자, 그럼 비교 한번 해볼게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외화를 밀반출하여 왜곡한 관리법 위반죄로 기소가 된 암달러상 갑은 재판 도중에 그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다. 이건 적지 마세요. 제가 적을 테니까. 이건 뭐예요? 국법인 거예요. 적지 마시고, 여러분들 적지 마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은 뭐예요? 이건 신법인 거예요.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비교를 해서 앞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비교를 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줄 경한 때에는 신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경한 때, 중한 때는 어떻게 비교할래요? 경한 때, 중한 때는 방금 말씀드렸잖아. 법정형 갖고 비교한다니까요. 법정형 갖고 비교를 하는데 50줄 갖고 비교한단 말이에요. 뭐가 가볍고 뭐가 중한지를. 그렇잖아요.
만약에 무겁게 나오고 차이가 없거나 무겁게 나왔을 때는 그때는 국법 갖고 재판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보세요. 여기서. 자, 국법하고 신법하고 뭐가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무겁고 뭐가 가벼워요? 제가 그랬잖아요. 징역끼리 싸움할 때는 징역끼리 내버두라고. 벌금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보세요. 여기서 국법에서 일단 징역이 얼마입니까? 10년 이하짜리 아니겠습니까? 신법은 얼마입니까? 3년의 징역이잖아요. 그러면 징역끼리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무거워요? 10년이 무거워요? 3년이 무거워요? 10년이 무겁잖아요. 이때 벌금이 나와서는 안 돼요. 일단 징역끼리 싸움을 해봤을 때 일단 힘의 우열이 결정됐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감히 벌금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합니까? 가벼운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10년의 징역에서 3년의 징역을 받겠다는 것은 신법이 가볍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게 더 가벼운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가벼운 신법 갖고 재판하면 되는 거예요. 신법 갖고. 여기서 이 중에서 가장 중한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징역끼리 비교해본다. 이런 말이. 이 사안에서는. 자, 그러면 밑에 팔로 볼게요. 자, 앞에 밑줄 그어놓은 게 국법이고 뒤에 밑줄 그어놓은 게 신법입니다. 제가 안 적을게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이상 1천만 원의 벌금이 국법이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신법인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국법의 신법으로. 그러면 비교해보세요. 일단 징역끼리 비교해보세요. 자, 국법은 3년 이하고 신법도 3년 이하죠. 똑같네요.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누굴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벌금형끼리 비교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벌금을 비교해봤습니다. 자, 200 이상 1천만 원의 벌금. 이거는 1천만 원의 벌금인데 여기 하한이 얼마야? 하한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하한이 얼마야? 5만 원이잖아. 5만 원. 그쵸? 그러면 200이 무거워요? 5만 원이 무거워요? 200이 무겁잖아요. 그러면 무거운 법을 적용하겠어요? 가벼운 법을 적용하겠어요? 가벼운 법을 적용하겠죠. 그래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볍기 때문에 이거 갖고 재판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법이야. 자, 동그라미 2번. 자, 5년의 징역이 국법이고 5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신법입니다. 비교해보세요. 자, 일단 징역끼리 비교해보세요. 징역 똑같죠? 5년짜리 똑같죠? 똑같은데 국법은 징역밖에 없어요. 신법에는 또는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가벼워요? 또는이 있는 게 가볍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가벼운 신법 갖고 재판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별표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다 공부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밑에 거 가볼게요. 3년 이하 징역이 국법이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신법이네요. 자, 국법의 신법을 바뀌었는데 어디가 가볍습니까? 예? 징역끼리 비교해보세요. (3년이) 가벼워요? 아니면 (5년이) 가벼워요? 3년이 가볍잖아요. 선생님, 두 번째 줄 보니까 또는 있는데요? 또는 벌금이 있는데 이게 더 가볍지 않나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징역끼리 일단 비교해보라고요. 엄마 아빠끼리 일단 먼저 붙여보라고요. 3년이 가볍잖아요. 이때 벌금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년짜리가 가볍기 때문에 국법 갖고 재판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효과 보세요. 효과. 신법의 형이 국법보다 경했을 때 신법을 적용하겠다. 범죄 후 수차례 법률이 변경되어서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을 때는 갑자기 중간시법이 나오네요. 그랬을 때는 그 전부를 싹 다 비교해서 가장 가벼운 놈 갖고 재판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여기가 행위시법이 있고 행위시가 있고 여기가 재판시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개정이 돼서 한 번 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가벼운 거 갖고 재판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재판이 장기화될 수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는 이게 몇 번이고 꺾여져요. 이렇게 와서 한번 여기서 꺾어지고 이렇게 또 꺾여져요. 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정이 두 번, 세 번씩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 번 개정되고 여기서 한 번 개정되고 또는 여기서도 한 번 개정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는 이 개정되기 전 이쪽 법, 이쪽 법, 이쪽 법, 이쪽 법 이 모든 것을 싹 다 비교해서 가장 가벼운 것을 갖고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제일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부 싹 다 비교해서
가장 가벼운 놈 갖고 재판하겠다. 이것이 피고인에게 제일 유리하니까. 아시겠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한번 보시게 되면 1년 이상짜리, 3년 이하짜리, 2년 이하짜리를 싹 다 비교해봤는데 어떤 것이 제일 가볍습니까? 2년 이하짜리 제일 가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고 재판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판례 있어요. 판례. 전부 다 출제가 잘 돼요. 별표 3개짜리죠. 전부 3개짜리. 자, 범죄 후 법률이 개정에 따라서 법정이 가벼워졌을 때, 자, 공소시효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공소시효 기간 중에서 싹 다 비교해서 그 중에서 가장 가벼운 형이 뭐였네요? 신법이었대요. 신법. 그럼 신법 갖고 재판하는, 신법 갖고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국법이라 하면 틀려요. 지금 가벼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벼워진 법이 신법이겠지. 그거 갖고 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색깔 칠할게요. 요거 색깔 칠할게요. 요거 국법 하면 틀려요. 그 다음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이 바뀐대요. 그랬을 때는 그 전부를 싹 다 비교해서 직권으로 싹 다 비교해서 가장 가벼운 것 갖고 재판하겠다. 빨간색으로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또 마찬가지죠. 여기 여러 차례 바뀐 것이고 여기도 수차례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는 행위시법 1심, 2심 싹 다 비교해서 가장 가벼운 것 갖고 재판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쵸? 그 다음 밑에 판례. 자, 쭉 나와 있는데 개정 전의 법 같은 경우는 제외되었으나 위 법률이 개정되어서 다시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위 범죄 사실은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법률이 변경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제외시켰다가 다시 포함시켰으니까 다시 원위치가 된 거잖아요. 그쵸? 원위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 하면 틀려요.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1조 3항 얘기에 나와 있는데 이거 봐야 되죠. 다시 노트 가볼게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 교재를 다시 한번 가야 되겠네요. 자, 1조 3항입니다. 자, 이제 재판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 확정됐죠. 이건 보지 마세요. 이건 보지 말고 이건 일정히 설명드렸으니까. 자, 법이 쭉 왔다는 거예요. 개정이 되지 않고 쭉 왔어요. 이렇게 쭉 왔어요. 쭉 와서 재판 확정될 때까지 개정이 안 됐어요. 개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복역 중이에요. 복역 중이다. 형을 받고 형이 확정되어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때 여기서 개정이 돼요. 개정이 됩니다. 내가 재판받을 땐 개정이 안 되다가 형을 받고 나서 복역 중일 때 이 법이 개정되는 거예요. 바뀐단 말이죠. 자, 법이 바뀝니다. 근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그라미 1번. 1번밖에 없어. 2항 같은 경우는 1번이 있고 2번이 있었잖아요. 근데 3항 같은 경우는 1번밖에 없어. 여기는 형이 국법보다 경한 때는 그런 말이 없어. 오로지 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런 말이. 그러니까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요 1번밖에 없어. 1번밖에. 이것밖에 없어. 그때는 요 1번만, 요 1번에 해당하는 것만 뭐다? 신법에 따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나머지는 2번, 3번, 4번은요. 2번, 3번, 4번은 뭐다? 국법대로 그냥 간다. 그 앞에서 바뀌었을 때는 1번, 2번이 신법이었잖아요. 그쵸? 3, 4번이 국법이었고요. 그쵸? 근데 형이 확정되고 나서는 1번만 신법대로 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올라가 볼게요. 자,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에 따라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뭐래요? 형 집행을 면제한다. 집행을 면제한다. 형 면제가 아니고 집행을 면제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재판이 3년으로 확정됐다고 쳐봅시다. 그럼 3년이 확정된 거야. 근데 2년을 살다가 지금 1년 남았거든? 근데 1년이 되던 때, 2년 되던 때에 법이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뀌어서 폐지가 된 거야. 폐지가 되었을 때는
그냥 짐 싸서 집에 간다. 형 집행을 면제받는다. 나머지 1년은 안 살아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전과자는 여전히 전과자예요. 여전히 전과자예요. 가석방하고 똑같은 거예요. 형 집행만을 면제받는다. 전과자 꼬리표는 그냥 남아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2번, 3번, 4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해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나머지 복역을 다 하는 거예요. 만기 출소할 때까지 1년 더 살고 그냥 살다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런 말. 검은색으로 영향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오로지 영향이 있는 것은 1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글씨 노트에 나와 있죠? 노트를 보시게 되면 자,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는 1번밖에 없다 그랬죠? 이겁니다. 이 부분. 요 부분만 형 집행을 면제받는다.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그냥 국법대로 징역을 3년을 받았다면 3년대로 그냥 복역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교재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어려우면 다시 한번 또 들으시면 돼요. 2번, 3번 듣다 보면 어딘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교재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효과 보세요. 형 집행만을 면제받는다. 집행만을 면제받기 때문에 여전히 누범 전과자가 됩니다. 일단 끊고 자, 말씀드렸죠. 형이 국법보다 경한 때라고 하는 것은 1조 3항에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확정된 형 그대로 집행된다. 나머지 1년 더 살다 나오면 출소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